어제 검찰개혁 입법 예고안에 대한 제 입장, 분명히 밝혔죠. 검찰을 믿을 수 없고 경찰도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지당한 말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유지할지 말지를 고민한 것은 검찰 편에 설까 경찰 편에 설까, 이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너무 힘을 실어주면 억울한 수사, 불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어서 일부나마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고민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수사 권력끼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입장은 없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피력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공론의 장을 보게 되면은 너는 누구 편이냐?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제 이런 충격적인 댓글을 접했습니다. 누구나 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건데요. 저를 겨냥해서 쓴 이 댓글은 이렇습니다. 형도 중심 잡아. 형은 접니다. 형도 중심 잡아. 하도 여기저기 문바들한테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것에 질렸는지 요즘 슬슬 시류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보이더만. 제가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어준 주장과 흡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마 제가 특정 스피커 어느 편에 설지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누리꾼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구조에서는 우리 공론회장이 발전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 편 저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문화 속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괴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주진우가 말했잖아요. 그땐 우리 모두 윤석열을 응원했다고, 지지했다고. 시청자 여러분은 세상 모든 발언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로만 설명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책임 있는 비평의 출발점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과 사건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먼저 놓고 판단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평은 분석이 아니라 변명이 되고 질문은 검증이 아니라 충성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지켜주겠다라고 나서는 태도는 그 사람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사건 초기부터 제가 비판을 했었죠.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왜 옹호하지 않느냐? 왜 같은 편인데 공격하느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결국 김용민이 옳았다. 또 그런 얘기를 들어 뭐합니까? 그때 그렇게 왜 김병기, 강선우 편을 안 들어줬느냐라고 목소리 높이던 사람들은 정작 사안이 명확해지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요. 익명의 공간에서 떠드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책임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때의 분노는 어디로 갔는지, 그때의 확신은 지금도 유효한지. 유튜브에서, 라디오에서 글로 말하는 사람들, 정확한 정보를 전하려는 사람들, 바른 말을 하려는 사람들, 이들은 구조적으로 늘 비슷한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왜 편을 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숙명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끝까지 사실의 편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미워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좋아해서 감싸지도 않습니다. 사물과 사건을 보고 말하려고 할 뿐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사물과 사건을 보라. 그렇게 판단하라. 그 판단의 결과가 누구를 기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느 유튜버의 것도 어느 정치인의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당신 자신의 것이 됩니다.
형도 중심 잡으라고? 예, 그 말씀하시는 분 본인부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사물 또는 사건을 보고 판단은 못하고 누구 말이 진리요, 정의라면서 졸졸 쫓아다니는 그 태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물과 사건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